우와, 계란판으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제 하다하다 종이까지 만들어 쓰는 미술 유튜버 주캔버스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계란판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재료는 참 간단한데 과정은 좀 귀찮아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주얼이 살짝 아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결과물이 꽤 괜찮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이 계란판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 겁니다. 이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맥반석 계란 한 판을 사 먹었는데요. 실수로 중복 주문을 해서 한동안 계란만 먹었어요. 우선 계란판을 잘라줘야 되는데요. 가위를 사용하니까 안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손으로 박박 찢어줬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뜯기더라고요. 근데 먼지가 좀 날려서 계란판을 잘라줄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하시길 바랍니다. 얼추 조각조각 내줬으면 이걸 그대로 쓰진 못하고 물에 불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차가운 수돗물을 사용해서 불려줬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거나 약간 끓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펄프가 잘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조각들은 손으로 한 번 더 잘라줬습니다. 이때 계란판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종이가 잘 뭉치지 않고 흩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휴지를 추가해줬습니다. 점점 뭔가 비주얼이 범상치 않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는데요. 이왕 시작한 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한 3시간 정도 불려줬는데요. 좀 더 불려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진짜 종이가 될까 궁금한 거예요. 다른 분들 만드시는 거 보니까 믹서기를 사용하시던데 저희 집에는 믹서기가 없걸랑요? 이걸 위해서 따로 사자니 돈이 좀 아깝고 주위에 중고거래 매물도 없길래 근처 다이소 가가지고 야채 다지기를 사왔어요. 예, 딱 봐도 고생 좀 하겠죠? 불려놓은 계란판을 넣어주고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힘차게 당겨주면 안 돌아갑니다. 계란판이 아직 덜 불기도 했고 아무래도 야채 다지기다 보니까 좀 곤란하긴 하죠. 얘 역시 사람들이 믹서기를 사서 쓰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요령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많이 넣으면 칼날이 잘 안 돌아가고 뻑뻑한 상태가 돼서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굳이 저처럼 고생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요령은요. 저렇게 이제 당겼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침착하게 뚜껑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깔짝깔짝 힘 조절을 해주면서 하다 보면 잘 갈리긴 해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팔 운동이 되고 좋다는 점. 야, 오늘 운동 많이 된다. 펄프가 얼마나 풀렸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얼추 갈린 애들은 따로 덜어서 잠시 보관을 해주고요. 이대로 끝내진 않고 한 번씩 더 갈아줄 겁니다. 이때 물을 좀 더 추가해서 부드럽게 갈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쩌다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컨텐츠를 하게 됐는지 사색에 잠긴 상태로 열심히 팔 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몸으로 개고생을 하다 보면 경험치만큼은 확실히 쌓이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본 종이죽 베이스가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이대로 하루 동안 방치해뒀습니다. 다음날 와서 보니까 종이죽이 훨씬 더 잘 풀려 있더라고요.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종이죽의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줄 겁니다. 뜰채와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물기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펄프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부피도 점점 줄어들어요. 아니 어차피 종이로 만들 거면 물에 다시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과정을 왜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종이죽을 단독으로 쓰게 되면 종이 형태를 잡아서 말린다고 하더라도 좀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죽에다가 전분가루랑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라는 재료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얘네들이 응집력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종이 상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수분기가 조금 그나마 없는 상태에서 그 가루들을 섞어줘야 좀 더 쫀쫀해져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분을 쥐어 짜내주고 있는 거랍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작년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계절이 겨울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구리로 알료 만드는 영상에서도 가볍게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제 작업실에는 온수가 안 나와요. 한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할 엄두를 못 내다가 날씨가 조금 풀린 줄 알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점점 빨개지고 있죠.
맞습니다. 손이 굉장히 시려웠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 걸 그랬어요. 아무튼 물기 짜기는 얼추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앞에서 말해드린 가루들을 섞어줄 건데요. 가지고 있는 재료를 활용할 거라서 한국화 작업이나 비단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풀가루를 살짝 넣어주고요. 소프트 파스텔 만들려고 사놨었던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라는 재료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거 꼭 안 넣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과도하게 넣으면 끈적거리거나 좀 미끈미끈한 느낌이 날 수 있어서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신 감자 전분 가루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갖고 있는 재료 최대한 활용을 해보면 좋잖아요.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사용해서 열심히 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으깼다가 뭉쳐줬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찰기가 생기면서 살짝 점토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이 종이 반죽을 어떻게 또 잘 응용하면 다른 공예품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전등 가시나 이것저것 만들 수 있던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반죽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눈에 띄는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완전 잘 뭉친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 훨씬 더 찰기가 있어지라고 주먹으로 꾹꾹 누르면서 펼쳐줬다가 다시 뭉쳐줬다가를 반복해줬습니다. 이때 확실하게 찰기가 좀 더 더해지려면 던져주면 좋겠죠? 예전에 제가 호분공 만드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질감이 그냥 찰흙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마치 피자도우를 반죽하는 것 마냥 열심히 던져줍니다. 소리부터 엄청 찰지죠? 신나서 펀치를 날려줬습니다. 아우 꽤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손에 이렇게 찹찹 붙는 느낌이 좋아갖고 한참 동안 던져줬거든요. 근데 신나서 깝죽거리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죽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담긴 마음을 쪼개서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다시 부어줘서 풀어줄 겁니다. 저는 반죽이 잘 풀렸으면 해서 그냥 손으로 했는데요. 집에 거품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때 정말 손이 시려웠어요. 그래도 어릴 때 못해본 촉감놀이 하는 것 같고 나름 재미는 있었습니다. 물을 한 방에 왕창 붓지 않고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살짝 비피더스 정도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너무 되직하게 되면 종이를 뜰 때 펄프를 고르게 펼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농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나무 틀은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테무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가격 얼마 안 했어요. 농도 조절을 위해 물을 좀 더 추가해주고 틀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무 틀을 이렇게 푹 담근 다음에 이렇게 떠서 펄프가 고르게 놓여질 수 있도록 살짝씩 흔들어 준 다음에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다 싶으면 이렇게 모서리로 물을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물기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시면 틀을 열어주고요. 물기를 흡수해줄 천 위에다가 놓은 다음에 스펀지를 사용해서 망 부분에 물기를 조금씩 빨아들여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종이가 틀에서 분리가 된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그럼 이제부터 바로 공장 가동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그냥 반복으로 계속 해주면 돼요. 나무 틀로 종이 펄프 고르게 떠주고 물기 빼주고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놓아주게 되면은 종이를 찢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않으시길 예방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저도 종이를 직접 만드는 건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거든요. 망친 것들은 다 편집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또 다른 실수의 예입니다. 반대로 떴어요. 바본가. 레전드. 이게 나무틀 앞뒷면이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망 부분이 아래에 있고 나무틀만 있는 부분이 이제 뚜껑이 덮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뜨면은 방금 저와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된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귀찮아서 따로 표시를 안 해두는데요. 여러분들은 시작하시기 전부터 미리 뭐 매직이나 아니면 뭐 스티커 같은 걸로 따로 표시를 해두시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종이 만드는 틀을 2가지를 샀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크기가 크면 초심자인 저는 망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작은 엽서 사이즈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틀 사이즈가 커지면 준비해야 되는 계란판의 양도 많아지고 아까 제가 사용했던 야채 다지기 같은 도구는 사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쯤 되면 뭐 믹서기는 필수겠죠? 참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렇게 밑에 깔아놓은 천은 그 다이소 가가지고 부지포 행주 세트 있거든요. 7장에 2,000원인가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매끈한 표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면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천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입는 면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스펀지 역시도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물기 흡수가 엄청 잘 되는 스펀지라고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림 그릴 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채화 이런 거 할 때 물기 빨아들이고 할 때 쓰면 돼요. 근데 이때 저는 뭔가 마음이 급했는지 물기를 제대로 안 빼고 했더니 저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3번째 실수 예시이니 여러분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물기를 훨씬 더 빼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종이죽이 흘러내려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시행착오는 뭐 피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 요령이 생겨서 좀 더 능숙해지더라고요. 물론 몸은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단순 노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묘하게 힐링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편집이 돼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이 한 장을 뜨는데도 저렇게 꽤나 오랜 시간을 붙잡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거든요. 물이 빨리 빠지라고 뭐 세게 흔들 수도 없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고 약간 기울이기도 하고 뭐 종이랑 약간 밀당하는 것 같긴 한데 물방울들이 똑똑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물멍을 때릴 수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지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였어요. 크리에이터 생활은 정말 경계가 없어요. 가장 크게는 포지션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자가 됐다가 편집자가 됐다가 촬영 감독이 됐다가 거기다가 제가 미술 수업도 해서 선생님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쉼없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드려야 할지. 와중에 제가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때 재미랑 유익함 둘 다 챙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성공이 보장되는 공식이 없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있게 하겠지만 경험상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면서 만나게 된 모호함이 자유로움이나 뭐 넓은 선택지를 주기는 하는데 또 그와 비례하게 꽤나 큰 불안감을 선사해줘서 이런 반복적인 단순 노동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영양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서 아무래도 잡생각도 안 들고 시간 투자한 만큼 눈에 띄게 성과가 쌓이고 그러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같은 이유로 저는 취미생활도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원해서 선택한 직업이긴 한데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 스스로 규칙과 규율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역시 세상엔 완벽한 자유로움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삶 속에 나름의 탈출구가 있으시길 바라보면서 저와 비슷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께 종이 만들기 추천드립니다. 너무 아무 말 대잔치 같나요? 저는 원래 대본을 안 쓰고 영상 녹음을 하는 편인데 지금 약간 새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새벽 3시 39분이거든요. 하하. 퇴근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튼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해주고 있는 작업은 마른 천을 종이 위에 덮어주고 롤러를 사용해서 물기도 빼줄 겸 평평하게 만들어준 작업입니다. 필수는 아닌데 한번 해봤어요. 더 평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겹쳐두고 무거운 책으로 누르고 갔더니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햇볕에 펼쳐놓고 말렸습니다. 한 70% 정도 건조가 됐을 때 궁금해서 몇 장은 미리 이렇게 떼내봤는데요.
역시나 꾸불꾸불해지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무거운 책으로 눌러서 펼쳐줬고요. 그냥 자연광에서 따로 눌러둔 거 없이 말린 애들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꾸불꾸불해지더라고요. 평탄화 작업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정인가 봐요. 근데 이거 떼내는 거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종이들은 무거운 유리 팔레트로 눌러놨더니 훨씬 더 평평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겪으시지 마시고 애초부터 그냥 무거운 걸로 꾹 눌러두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건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까지는 말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계란판을 사용해서 종이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위해 유리판과 책을 사용해서 눌러 놓을 거예요. 이후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밑작업이랑 그림까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